오늘의 쉬운 파트, 국내 주식 일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6월 27일 오전 7시 기준 가장 최신 정보들로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자는 어제죠. 26일 오후 3시 장 마감부터 오늘 아침 6시까지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제 시장 상황이 꽤 안 좋았다고 들었어요.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그 6월 26일 코스피가요. 전날보다 1.74%나 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054.0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1.74%면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하락한 종목이 725개나 돼서 상승 종목 181개보다 훨씬 많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샀는데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아, 외국인하고 기관이요? 네, 외국인이 한 5,794억 원, 기관이 2,531억 원. 이렇게 순매도하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붙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수가 정말 크게 빠졌네요. 그래도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시장을 좀 떠받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었을 텐데요. 어떤 신호들이 있었나요? 네, 있긴 있었습니다. 우선 그 미국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이게 반도체 업종에는 좀 훈풍이 됐죠. 아, 마이크론이요? HBM 관련해서인가요? 네, 맞아요. 특히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이 이전 분기보다 50%나 급증했다는 소식이 상당히 컸습니다. 와, 50%요? 네. 덕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한 2.45% 상승하는 등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메모리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습니다. 역시 반도체 쪽은 기대감이 살아있군요. 그거 말고 또 어떤 점이 긍정적이었을까요? 원화와 가치가 좀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날보다 5.6원 내린 1,380원대를 기록했거든요. 아, 환율이 좀 내렸군요. 네. 이렇게 원화 가치가 오르면 사실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 물가가 좀 안정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좀 줬습니다. 환율 하락도 도움이 됐군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어요. 최근에 기준금리가 2.75%에서 2.5%로 내려갔잖아요. 네, 인하했었죠. 그리고 앞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고요.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자금 조달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리하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환율 하락으로 인한 수입 비용 절감 효과,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의 버팀목이 되려고 했군요. 네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누르는 그런 하락 압력이 훨씬 컸습니다. 시장을 끌어내린 주요 요인, 이것도 세 가지로 짚어볼게요. 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첫째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대규모 매도세였습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니까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 수익 실현 매물이요? 네, 특히 외국인하고 기관이 합쳐서 8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게 지수 하락을 거의 주도했다고 봐야죠. 와, 8천억 원이면 정말 상당한 규모네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 말고 또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좀 발목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긴장 같은 국제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좀 자극했죠. 그렇죠.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네, 물론 통제된 공습이다,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좀 위험 자산을 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외부 변수도 계속 부담이 되었군요. 마지막 하락 요인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시장을 이끄는 대형주들이 힘을 못 썼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한 1.79%, 현대차가 3.46% 이렇게 하락했고요. 네이버 같은 다른 시총 상위
상위 종목들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하락 폭이 꽤 컸네요. 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노사교섭 관련 불확실성까지 좀 겹치면서 하락폭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주들이 같이 하락하니까 지수 전체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 폭탄에다 가시지 않는 지정학적 불안감, 그리고 시장 대표 선수격인 대형주들의 부진.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6월 26일 장마감부터 오늘 아침까지 시장을 요약하면 마이크론발 훈풍에 힘입은 일부 반도체 기술주의 강세, 그리고 원화 강세 이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도 공세, 또 지정학적 불안감의 지속, 그리고 주요 대형주들의 동반 약세, 이런 하락 요인의 힘에 훨씬 강하게 작용하면서 결국 시장 전체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자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들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좀 전개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국내 주식 일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TC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